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 NBA 6경기 분석 들어가 볼게요. 짧게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스 대 클리블랜드.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클리블랜드의 트윈타워는 다 빠져있는 상태고요. 지난 경기랑 거의 똑같은 라인업이에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골스 같은 경우에는 커리가 GTD에 떠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다고 보고요. 물론 GTD는 뭐 보고 가면 되니까 어쨌든 이거 달라 정도는 기본 전력에서 빠져있는 상태인데 지난 경기 클버리 10.5 프렌을 했죠. 뭐 이때 당시 이유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브루클린 벤치가 알들이지 말고 전부 그냥 똥도 아니고 개똥을 쌌어요. 이런 이 부분도 있고 사실 거의 마지막 경기를 보신 사쿼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브루클린이 마인하는 분위기였는데 거의 그냥 경기 20초 남았는데 25초인가 27초인가 근데 악수 타임에서 이제 클버리 공격을 했고 이거를 브루클린이 엔드원을 줬어요. 브루클린 여기서 엔드원을 줘가지고 13점 차에서 2점 넣고 자유투 하나까지 넣어가지고 10점 차로 이제 프렌이 됐는데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경기긴 했는데 어쨌든 그 경기에서는 브루클린이 주전들이 벌어놨던 점수 차이를 벤치들이 다 깎아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골스 같은 경우는 벤치가 상당히 좋은 팀이고 저는 이거 지난번에 뭐 어제 어떻게 됐든 이거 어쨌든 골스 마인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골스가 내일 백투백 경기긴 하지만 클리블랜드는 이미 오늘 백투백 경기고요. 더군다나 이런 주전 선수들이 지난 경기 그래도 어느 정도 뛰었어요. 뛴 상태고 골스는 벤치가 강하다. 물론 최근 골스가 이 원정 연전에 들어오고 야투율이 좀 3점 야투가 떨어진 모습이에요. 떨어진 모습인데 일단 상대는 클리블랜드고요. 그리고 슬슬 올라올 때도 됐다. 두 경기 연속 브루클린전 너무 안 터졌고 그전 샬럿전도 너무 안 터졌었다. 두 경기 연속 벤치가 거의 3점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슬 이제 어느 정도는 터질 때가 됐기도 했고 뭐 3점이 안 터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이거 8.5마에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워싱턴인데 이것도 일단 마이애미 승이에요. 마이애미 승이고 GTD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데바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데드먼이랑 히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니디 워싱턴의 이제 주전 포인트 가드인 스펜서 디니디가 빠져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 뭐 네토가 일단은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예상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그냥 경기 양상이 좀 워싱턴이 답답한 공격이 아무래도 예상이 돼요. 일단은 디니디가 빠졌기 때문에 벤치에서 이제 강점이 헤럴이 강점이 있는데 사실 이런 뭐 롤 플레이어들을 잘 쓰려면은 포인트 가드가 주전 포인트 가드 괜찮은 포인트 가드가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디니디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살리려면 다른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폼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 뭐 KCP나 쿠즈마도 사실 KCP는 뭐 수비가 좋고 3점 좀 있는 선수고 쿠즈마도 뭐 핸들러나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헤럴을 충분히 일단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 기존에 헤럴이 해줬던 것보다 오늘 경기 무조건 저는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좀 브래들리 빌에 의해서 좀 터프샷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던질 것 같은데 뭐 쿠즈마가 3점 던지거나 뭐 이런 식의 워싱턴의 좀 비효율적인 경기를 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 승에는 제가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저는 이거 히로까지 나오면은 그래도 6.5 마인 충분히 해준다고 보고 히로까지 나오면은 6.5 마인을 충분히 해준다고 보는데 나오면은 물론 기준점이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떨어져도 뭐 7 정도로 떨어지겠죠. 그래도 마인 해준다고 봅니다. 일단 마이애미 승은 확실히 좋아 보여요. 엄청 좋아 보입니다. 마이애미 승은 엄청 좋아 보이고 골스도 제가 뭐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해외는 지금 9.5예요. 9.5 엔드예요. 9.5 저는 두 자리까지는 마인 봅니다. 이게 한 자리까지는 마인 봅니다. 이게 뭐 마이너스 10.5까지 가면은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골수 내일 백투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자리다 하면 마인을 볼게요.
그리고 마이애미 언더 봅니다. 언더 200 몇이야? 209.5였나? 언더를 보고요. 9.5였나? 정확히 말씀드려야지. 그래도 저 경기는 워싱턴이 제가 볼 때 100점 넘기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209.5네요. 아 근데 이게 해외는 206까지 떨어졌네요. 마이애미가 206까지, 이거는 패스합니다. 그래도 언더보긴 해요. 206도 언더봅니다. 206.5 주든 뭐 하든. 아, 이 경기도 참 타이밍이 아쉬워요. 이제 샌안토니오의 엄청 큰 문제였던 이 야쿠 펄들, 얘가 복귀를 했어요. 사실 얘가 빠져있기 때문에 유뱅크스라는 자원이 나왔었는데 너무 좀 아쉬웠거든요. 너무 아쉬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밑도 많이 털리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주전 센터인 펄들이 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가 물론 복귀하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게 또 얘가 안 나왔으면 또 타운스가 또 날뛸 경기고, 또 위네가 제가 볼 때는 지난 경기 이어서 연승 가도를 좀 달릴 만한 경기로 봤는데, 어쨌든 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세난의 문제는 그래도 항상 말씀드렸죠. 확실한 에이스가 없어요. 확실한 에이스가 없는 모습. 그나마 이제 디존테 머레이 뭐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미네소타의 라인업이 저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디안젤로 러셀, 앤서니 에드워즈, 카렌 서니 타운스,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면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 펄들이 좀 안 나왔으면은 좀 확실히 좋아 보이는 사이즈였는데, 일단은 그래도 좀 엄청 좋아 보인다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미네가 충분히 잡아줄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미네 승에 미네 마인까지 볼게요. 멤피스 대 LA 클리퍼스의 경기인데, 아이고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죠? 그 기타 티렌스 망가, 바툼이 이제 닉 바툼이 이제 GTD에 떠 있는데, 이게 사실 근데 저는 이 라인업으로는 멤피스 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라인업으로는 일단 캐너도 수비 안 되고요. 이게 사실 클리퍼스의 강점이 수비거든요. 수비가 최근 그래도 이제 폴 조지가 있고 닉 바툼이 수비가 좋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강점이 있던 팀인데, 지금 닉 바툼도 없고 모리스도 없어요. 모리스 진작에 아웃이었고, 닉 바툼도 이거 GTD 없다는 말이 아니죠. GTD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툼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볼 때 안 나옵니다. 티렌스 만 같은 경우가 이제 5대5 사이즈인데, 이거 만까지 안 나온다면 제가 볼 때 멤피스가 의외로 좀 쉽게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멤피스 역배승. 멤피스 같은 경우 이제 딜런 브룩스가 왔고, 안 좋았던 멜튼이 원래 여기 슈팅 가드 포지션에 있었는데 벤치로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멤피스 경기 한창 안 좋을 때 말씀드렸죠. 얘네는 뭐 브룩스 오고 해서 뭐 조정 기간 뭐 이런 표현 쓰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지난 휴스턴전에도 가볍게 뭐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까지 반전했기 때문에, 또 클리퍼스가 바툼도 안 나오고 티렌스 만의 출전 여부는 모르지만 지금 저 라인업으로 좀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멤피스의 공격을 못 막는다라고 봅니다. 저는 저 라인업으로는 수비적으로 좋았던 클리퍼스가 좀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에 클리퍼스가 그래도 힘이 낼 수 있었던 건 야투적인 부분에서, 뭐 최근에는 그래도 터지는 날이 많았지만 분명히 안 터지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승리를 챙겼었어요. 근데 지금의 클리퍼스는 어쨌든 바텀 빠지는데 만까지 빠지면은 진짜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멤피스 역배승 보고요. 넘어갈게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보는데 차라리 역배승을 갈 것 같다, 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보고요. 오늘 경기는 제 생각에는 다 건드려 볼만 하다 생각해요. 다 전 경기 다. 덴버 대 필라델피아, 요 경기는 그나마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경기가 제일 어려운데, 일단 윌 바튼이 GTD에 떠 있고, 제가 볼 땐 반반이에요. 반반 사이즈 같고, 출전 여부가 반반 사이즈 같고요. 벤치 쪽에 이제 최근에 많은 출전 기회를 얻었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하일랜드가 GTD에 또 떠있는 모습이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지난 유타전 라인업이랑 동일해요.
엠비도 빠져있고 데니그린 빠져있고 벤시몬스는 뭐 진짜 그거고 뭐 타이블까지 빠져있는 라인업인데 이게 지난 유타전에 사실 너무 졸전이었다. 필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뭐 덴버 승을 안 볼 수가 없는 경기예요 진짜로. 그때 경기를 보셨으면은 와 벤치에 이제 코크마즈나 아니면 지금 뭐 쉐이크 밀튼이나 전체적으로 세스 커리도 마찬가지고 거의 선수들 슛감이 마탱에 갔어요. 갔다. 결국 농구 같은 경우는 라인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슛 감이 있잖아요. 감이 그 감이 계속 가요. 그리고 이제 몸이 무거워지다 보면은 평소에 이제 슈팅 던지는 감이랑 아예 달라지잖아요. 그 밸런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슛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그 빡센 닥 리버스 감독의 빡센 로테이션에 의해서 많이 굴려졌었는데 뭐 선수들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슛감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로. 전 세스 커리까지는 아예 마탱에 갈 줄은 몰랐는데 커리도 좀 몇 경기 못 쉬고 이러더니 아직까지는 슈팅감이 너무 안 좋다. 지난 경기 야투율이 20%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너무 바닥이고 밀튼 거의 그냥 벽돌 던지고요. 그래도 또 맥시가 좀 해주는데 얘도 떨어졌어요. 확실히 그때 한참 뭐 날아다닐 때 비해서 떨어졌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저는 윌바튼이 나온 다음에 덴버 마인 쪽을 보고 안 나온다면은 덴버 승 쪽만 볼게요. 근데 나오더라도 마인은 좀 리스크가 있다. 왜냐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8.5는 너무 세요 이거 제가 볼 때. 한 6.5 줬으면 마인 볼만한데 8.5는 너무 세다. 그래도 필라델피아 라인업이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슛감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지 라인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언제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8.5는 너무 세다. 그래도 근데 마인을 보고 저는 근데 마인 같은 경우는 배팅 안 할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마인을 보고 이게 해외 같은 경우 7.5대예요.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언더 봅니다. 참고로 필라 마지막 경기죠. 유타 대 토론토. 일단 오지 아누노비가 빠졌어요. 오지 아누노비가 빠졌는데 뭐 올 시즌 토론토 상승세에 주력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오지 아누노비가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선수들이 다 괜찮긴 했어요. 스코티 반스도 뭐 석거반으로 유명하잖아요. 석스 거르고 반스. 근데 얘도 잘해주고 뭐 게리 트린트 주니어도 슈팅가드 포지션 선발로 올라오고 나서 잘했고 벤블리도 잘해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누노비가 가장 컸어요. 근데 빠졌잖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유타승이고 유타승은 뭐 당연한 거예요. 유타승은 당연한 거고 9.5로 잡혔고 해외는 10.5예요. 근데 너무 높다. 너무 높긴 한데 어쨌든 간에 최근 유타가 그래도 화력적으로 다시 불을 뿜는 느낌이에요. 고베어의 수비력도 지금 엄청나고 사실 이게 저는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은 마엔이랑 이제 프렌 있잖아요. 한 7대3 봅니다. 7대3. 결국에 이거 3점 안 들어가면 무조건 마엔이에요. 3점 안 들어가면은. 결국 주 득점원 중에 하나인 이제 아누노비를 잃었고요. 스코티 반스도 어쨌든 수비 쪽에서 확실한 더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파스칼 시아캄도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토론토 시스템에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이고 애초에 그리고 스몰 라인업 돌리다가 지금 버치가 이렇게 또 선발로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인승을 보는 게 더 나아 보인다 라고 봅니다. 근데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유타의 벤치 조던 클락스는 확실히 좀 나아졌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간히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살아날 것이다라고 봤는데 확실히 좀 나아진 모습인데 조잉글스의 슛감이 안 좋다. 벤치에 이제 조잉글스 3점이 안 들어갔어. 필라전에도. 필라는 사실 필라가 너무 못했었고 이때도 뭐 조잉글스의 3점이 안 터졌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거보다 좋은 마인이 오늘 더 있어 보여요. 굳이 이거 마인은 뭐 보긴 보는데 덴버보단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더 좋아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력감은 아니지 않나. 뭐 고배당이나 부주력 정도는 찍어볼만 하다 생각하는데 주력감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토3이 또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토론토가 야투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유타 마인 쪽이 7대3 정도. 아니 이게 7대3인데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면은 다른 거는 뭐 8대2이지 뭐 9대1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7대3 보는데 뭐 주력감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건 뭐 이렇게 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른 것들 많이.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초안 분석이 없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짧게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